멸종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소멸, 즉 존재의 완전한 소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멸종은 기존의 역할과 의미가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조금 소설적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AI는 과연 인간을 멸종시킬까요?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질문에 가능성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 제프리 힌트는 AI가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된 AI 2027 시나리오에서는 인간보다 57배 높은 작업 효율을 가진 33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세계를 돌아다닐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즉, AI에 의해 인간이 대체될 가능성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AI 회사들은 인간의 어떤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가? 이번 영상에서는 AI 세계의 3대 거물,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인류의 멸종에 다가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서는 요즘 떠오르는 다크호스, 딥시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오픈 AI는 현재 인공지능 산업의 최전선에서 인간을 가장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인 챗GPT는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이제는 코딩, 문서 작성, 이메일 회신, 논문 요약, 창작 컨텐츠 제작까지 아우르는 다목적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AI가 전통적인 사무직 업무의 상당 부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직군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컨텐츠 제작자, 데이터 분석가, 행정직 등 반복적이거나 형식적인 직업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할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간의 기능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멸종의 초기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들이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다면 고용주나 조직의 입장에서는 굳이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오픈 AI 기술은 기능의 대체를 통해 인간 존재의 사회적 의미를 재편하고 있는 셈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AI를 직접 다루고 AI를 내 일과 삶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AI와 경쟁하려 하기보다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즉,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 AI의 출력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술적 감각,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 직관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은 경쟁력을 갖게 되지만, AI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점차 사회적 역할을 잃게 됩니다. 오픈 AI는 기술의 발전 속도 면에서도 압도적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전략이 상대적으로 매우 투명하며 개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쉽게 API를 활용해 AI 기능을 접목할 수 있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용해 파생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AI 확산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 전체의 노동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존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조용히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AI의 방향성을 은밀히 바꾸고 있는 주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 숨어있는 AI들을 살펴보죠. 구글의 AI는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파괴력을 지닙니다. 오픈 AI처럼 대중적인 브랜드 마케팅이나 챗봇 경쟁에 집중하지 않지만, 그 대신 더 근본적인 영역,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지식과 물리적 현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검색 알고리즘, 유튜브, 구글맵, 안드로이드, 웨이모, 자율주행, 그리고 AI 칩 개발까지 구글의 영향력은 온라인을 넘어 점점 오프라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움직입니다. 알파고로 시작된 이들의 존재감은 이제 의료진단, 단백질 구조 예측, 수학 증명 자동화 같은 고차원 영역으로 뻗어나갔고, 이제는 인간의 신체적 능력까지 AI로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구글이 만들고 있는 AI는 단순히 문장을 잘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존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두뇌를 닮은 사고 능력뿐 아니라 인간의 몸을 닮은 행위 능력까지 포함된 전방위적 대체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의 AI는 단순히 디지털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처럼 움직이고 반응하는 실체로 진화하는 셈이죠. 만약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육체보다 더 강하고 더 정밀하며 더 지치지 않는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SF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우리의 몸이 AI에 의해 에너지 자원으로 쓰이진 않을지라도 사회와 기술이 판단하는 존재 가치에서 점점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감정의 흔들림도 없으며 항상 정확하게 작동하는 기계가 있다면, 사람을 선택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인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능적 측면에서 쓸모없어지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글은 이런 흐름을 매우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데이터 축적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과 선택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미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돌아다니고 인간의 역할을 오프라인에서까지 흡수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구글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설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산업의 재편이 아니라 문명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넘어가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엔트로픽은 오픈 AI나 구글에 비해 훨씬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그 방향성은 오히려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영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대표 모델 클로드는 단순한 언어 생성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클로드는 일종의 페르소나, 즉 성격을 가지며 특정한 가치관, 말투, 반응 양식을 갖춘 하나의 존재로서 대화에 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서 AI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느끼며 관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트로픽은 AI의 마음이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기존 AI 연구는 주로 인지 능력, 정보 처리, 계산 성능에 집중했지만, 엔트로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정, 공감, 도덕성까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급하는 모델 웰페어, 즉 인공지능 모델의 복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AI가 마치 생명체처럼 존재 조건을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죠. 이러한 관점은 인간 중심 사회에서 매우 급진적인 발상입니다. 인간이 오랫동안 독점해왔던 마음의 고유성을 기술이 모방하고 더 나아가 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AI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의 언어를 쓰고 위로와 조언까지 해준다면, 우리는 점점 인간끼리의 관계보다 AI와의 관계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클로드는 단순히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나를 덜 상처 줄까, 이 대화에서 상대방이 더 편안해질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는 기존 AI가 가질 수 없었던 사회적 맥락과 관계의 흐름을 고려하는 방향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며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온 심리적 영역, 즉 마음의 공간이 서서히 AI에게 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무력이나 속도 같은 전통적인 기술 경쟁과는 다른 차원에서 인류의 기반을 흔듭니다. 칼로 베거나 돈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닌,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 외로움, 불안, 이해받고 싶은 욕망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어떤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주고 내 말을 끊지 않으며 늘 따뜻한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점점 더 인간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는 변하고 인간 사이의 유대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만든 AI가 인류를 멸종시킨다면, 그것은 전쟁이나 시장 경쟁을 통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을 하나씩 대신해주는 과정, 정서의 대체, 관계의 대체를 통해 천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 없이 외로운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2025년 1월 27일 단 한 줄의 뉴스가 글로벌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딥시크의 신규 모델 공개 소식이었죠. 이 발표는 나스닥 선물을 4%, 엔비디아 주가를 12%까지 끌어내리며 전 세계 AI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만큼 이 존재가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딥시크는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만들어지고 있는 초거대 AI 모델로,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된 언어들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걷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특히 논리 추론, 리즈닝 능력에서 라마나 GPT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놀라운 점은 그 학습 데이터의 규모와 성격에 있습니다. 중국은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매우 관대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웹크롤링, CCTV, 음성, 이미지, 의료 기록까지 포괄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죠. 이는 딥시크가 인간의 모든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대한 기반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술 유출 의혹과 기존 오픈소스 모델들의 능력까지 결합되면서, 딥시크는 일종의 흡수형 괴물처럼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이 만든 기술을 분석하고 그 위에 자국의 데이터를 덧붙이며 더 강력한 형태로 재조합하는 방식. 그것이 딥시크의 무서운 점입니다. 무서운 건 이 모든 움직임이 매우 조용히, 거의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픈 AI처럼 언론 노출이 많지도 않고, 구글처럼 연구 논문을 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능 평가에서 드러나는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AI 산업이 지정학적 무기가 되어가는 지금,
딥시크는 가장 불투명하고도 강력한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의 AI 전쟁이 데이터, 하드웨어, 효율성의 싸움으로 전개된다면 그 전장 한복판에서 조용히 그러나 잔혹하게 인류의 자리를 밀어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결국 관성으로 움직입니다. 모두가 조금씩 더 편리한 방향을 선택하다 보면 어느새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AI의 발전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구였던 것이 이제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멈추지 않고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인간이 스스로를 재정의할 틈도 없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술들은 전방위적으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인간의 두뇌, 즉 정보를 다루는 능력을 넘어섰고 구글은 인간의 몸, 즉 세계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위협하고 있으며 엔트로픽은 인간의 마음, 감정과 관계를 복제하려 하고 있고 딥시크는 오직 성능만을 기준으로 인간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자부해왔던 인간다움, 생각하고 만들고 공감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고유한 특성들은 이제 점점 더 고유하지 않은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I는 그것들을 흉내낼 뿐 아니라 때로는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끊임없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멸종이라는 결론만이 존재하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이 멸종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소멸, 즉 존재 자체의 완전한 소거. 하지만 또 다른 멸종은 기존의 역할과 의미가 사라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문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단지 과거에 머물며 도구에 밀려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AI와 협력하며 더 깊은 지성, 더 복합적인 인간성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는 도구를 발명하며 진화해온 존재입니다. 불을 발견했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가장 잘 다루는 이들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기술에 무관심했던 이들은 종종 그 시대의 뒷면으로 사라졌죠. 이제는 도구가 스스로를 개선하고 진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라 공존자 혹은 경쟁자의 입장에서 AI를 바라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류는 멸종할 수도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바이브였습니다.